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가 누구며 또 어떻게 강의를 이끌어갈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강좌 오리엔테이션 강좌 소개를 보지 않으신 수험생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뭐 뻔한 내용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보시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또 강좌 오리엔테이션을 보시고 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감동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들에게 합격에 대한 그 희망이 정말 몽실몽실 피어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좌 오리엔테이션 제가 아주 잘 찍어놨으니까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 요약 강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오늘은 선사시대 아주 먼 옛날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말이죠. 한국사 부분은요. 저와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게 다예요. 여러분들 뭐 따로 뭐 예습을 한다든가 복습을 한다든가 그러지 마세요. 예, 자꾸 그러게 되면은 공부하는데 시간만 많이 투자되고 별로 효과도 없어요. 그냥 저와 같이 그냥 무슨 뭐 한 편의 드라마 뭐 재미없는 드라마 이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는 저와 함께 그냥 같이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면 됩니다. 굳이 막 외워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마세요. 가다 보면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자동봉으로 여러분들 그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저와 같이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먼저 풀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풀이 할 때 답을 맞추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분들 문제 하나하나 푸는데 모르는 문제 나왔다 해가지고 뒤에 해설서 보고 또 공부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도 역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행위입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느냐? 모르는 문제 나오면 그냥 별 표시하고 한번 찍어보세요. 그냥 찍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답 체크를 하고요. 틀렸으면은 기분이 안 좋겠죠? 맞았으면 기분이 좋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문제풀이를 하면서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 틀린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문제 하나, 둘씩 100문제, 200문제, 300문제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문제풀이의 도사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재미도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한국사에 투자하는 시간도 줄이면서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목표는 몇 점이라고요? 만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만점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이끌어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추린 한국사. 예, 추리긴 추렸는데 어떻게 추렸어요? 아주 강하게 추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 한번 할게요. 우리가 교재 16쪽에 나와 있죠.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뭐 역사는 흐르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있는 사실이죠. 과거에 있었던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죠. 그것이 역사죠. 네, 역사예요. 뭐 이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건 고민거리입니다. 학자들이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그걸 구구절절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 없고 역사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로 이루어졌다? 사실 플러스 기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플러스 기록으로 이루어졌다. 예, 구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에서는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역사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아니다. 기록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사실을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기록을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사실을 강조했던 사람은 이제 우리가 랑케라고 해요. 여기 나와 있죠. 랑케. 성이 오시였을까요? 오랑캐였을까요? 아니죠. 랑케. 이 사람은 역사가는 사실 그대로를 적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일단은 역사는 사실이 밑바탕이 돼야 되죠. 그러면서
역사가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 거기에 쓰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면은 실증주의 사관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증명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를 강조한 거예요? 객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객관성. 네, 객관성. 그런데 거기 카가 나옵니다. 그 밑에 카가 나오는데 EH 카 웃기지 마라고 이야기했죠. 카는 바로 기록을 강조했던 사람이죠. 기록을 강조했는데 뭐를 강조했냐면 역사가는 과거에 있는 사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것을 적어야 된다라는 거죠. 역사가의 해석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해석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다가 시험 문제에 나올랑말랑해요. 어쩌다가 시험 문제에 나올랑말랑합니다. 어쩌다가 제가 분명히 어쩌다가로 얘기했어요. 근데 어쩌다가 나오는데 그 어쩌다가에 우리가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록을 강조하는 것이냐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 제가 밑에 예제 문제에 실어놨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고요. 예제 문제는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제가 풀어할 때 풀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류의 기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기원부터. 이것도 예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세계사 시간에 공부를 했을 거예요. 인류의 출현은 약 3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데 거의 원숭이하고 큰 다른 점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두 발로 걸어다녔다. 아, 선생님, 누구도? 예, 원숭이도 두 발로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네, 원숭이도 두 발로 걸어다니는 거 많이 봤어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그러나 늘 두 발로 걷지는 않죠. 그 차이점이다라고요. 그 다음에 구석기 전기 때 나타나는 것이 이제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가 나타납니다. 호모 에렉투스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좀 인간하고 좀 비슷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는데 이 호모 사피엔스는 조금 더 발달된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크로마뇽인이라고 부릅니다. 크로마뇽인이라고 불러요. 크로마뇽인. 그래서 아주 그 지혜로운 인간이다라고 보는데 얘를 갖다가 현생 인류의 뭘로 보는 거예요? 조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호모 에렉투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이 아니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이런 조상이 아니냐? 사실 진화론적인 입장에서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보다 진화해서 호모 에렉투스가 되고 호모 에렉투스가 진화해서 호모 사피엔스가 되고 이런 학설들보다는 인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발전된 인류가 덜 발전한 인류 그 애들을 제압을 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호모 사피엔스하고 크로마뇽인하고 호모 에렉투스하고 같은 시대 때에 공존해 있음을 보이는 역사적인 그런 유물이라든가 자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자들 몫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크로마뇽인 에렉투스 물어보는 문제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석기 시대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구석기 시대 때의 환경을 보시면 돼요. 구석기 시대는 사실 인류의 출현 이후로 계속 구석기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구석기예요. 즉 한반도에 우리 인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약 멀리 가도 한 70만 년 전으로 보는 거거든요. 70만 년 전으로. 보통 인류의 구석기의 기원을 그 정도로 봅니다. 그 가운데서 69만 년 동안 구석기였다라는 거죠. 인류의 시계를 1시간으로 놓고 봤을 때 약 57분 정도 가까이 구석기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석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구석기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몇 번이죠? 03번에 구석기 나오죠. 03번에 구석기 나오죠. 아주 먼 옛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선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구석기예요. 도구가 돌멩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구석기 신석기니까 옛날 돌멩이 그 다음에 최근 돌멩이 이렇게 나눠졌다. 어찌됐건 도구가 구석기인데 어떤 도구냐? 뗀석기를 사용했다라는 얘기죠. 이 뗀석기는 바로 큰 돌멩이를 자기 용도에 맞게 떼가지고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석기들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시기는 70만 년 전이고 전기구석기가 70만 년에서 10만 년 전 전기구석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보면 전기구석기, 중기구석기, 후기구석기 쭉 나와 있는데 그냥 이제 한번 쭉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났던 전기구석기는 이 전기구석기 가장 오래전이죠. 가장 오래전에 일어났던 전기구석기는 한 가지로 여러 가지를 사용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로 여러 용도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뗀석기 한 가지가 있으면 이것으로 찢기도 하고 이것으로 밀기도 하고 이것으로 찌르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 구석기 때에 나오는 것들은 명칭도 조금 무식해요. 뭐 주먹 도끼, 주먹 찌를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 구석기로 가게 되면은 조금 발전하죠. 자, 중기 구석기로 가면은 조금 발전해. 거기 나와 있듯이 격지를 가지고 잔손기를 했다. 격지를 가지고 격지가 등장한다라는 얘기죠. 이 격지라는 게 뭐냐면 조각이에요. 조각. 좀 더 세분화된 조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좀 더 잔손질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밀개, 긁게, 찌르게 뒤에 개자가 들어가요. 뭐뭐개 그러면 중기구석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기구석기는 세 번째로 후기구석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구석기하고 신석기하고 이렇게 걸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걸쳐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도구도 좀 더 발전을 합니다. 좀 더 규칙적인 격지를 여러 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 장을 넘겨보시면 18쪽에 어떤 게 나오냐면 중석기 시대, 중석기. 이 중석기 시대라고 굳이 나왔는데 중석기 시대로 구분하는 것이 있고 중석기 시대 아예 빼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를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중석기를 물어보는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요것을 우리가 후기 구석기로 놓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잔석기가 나온다. 잔석기가 나온다. 이 잔석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승배 찌르기가 나와 있어요. 승배 찌르기. 찌르기가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자, 요 개념을 잘 봐야 돼요. 잔석기라는 건 뭐냐면 잔석기. 석기가 어때요? 클까요? 작을까요? 아주 자잘해요. 자잘해요. 요 자잘한 거를 뭐를 이용을 했다? 이음 도구를 이용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뭐 뼈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어서 썼다. 그 전까지만 해도 돌멩이 그 자체가 도구였는데 이제는 돌멩이에다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용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뭐냐면 승배 찌르개가 있는데 승배가 뭐냐면 요게 이음 부분이에요. 이음 부분을 승배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막 찔러.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돌멩이가 있어요. 이렇게 돌멩이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찔러요.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요 때까지만 해도 이걸 딱 잡고 이렇게 푹푹푹 찔렀는데 이제 승배가 있어요. 이음 부분이 있어요. 요게 없어지고 이음 부분, 이렇게 이음 부분이 나타난다. 그럼 여기에다가 뭐 나무를 뭉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했다. 이게 후기 구석기 때의 모습이다. 이 정도 개념만 하시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때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경제 생활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석기 시대 경제 생활,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뭐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제 생활을 보게 되면은 우선 사냥을 합니다. 먹을 건 이제 사냥을 하죠. 그렇죠? 힘센 동물은 못 잡아먹고 힘 약한 동물들 열심히 잡아먹죠. 자, 그 다음에 채집을 해요. 채집을 해요. 그러니까 열매 따먹는 거죠. 열매 뚝 따먹어요. 그 다음에 어로를 해요.
어로를 합니다. 자, 물고기 잡아먹는 거예요. 즉 자연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취득을 했다라는 거죠. 무언가 생산적인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제2의 무언가를 자연에 있는 환경을 이용해서 제2의 무언가를 만들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동네에서 이렇게 살다가 쭉 보다 보니까 다 먹었어. 이제는 이 약한 짐승을 얻고 우리를 그냥 호시탐탐 노리는 흉악한 짐승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떠나야 되겠죠. 이러한 경제 패러다임 때문에 뭐를 한다? 이동 생활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잘 지어야 된 그런 집이 필요하잖아요. 지금도 몽골 초원 가게 되면 유목민족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집은 지금도 뭡니까? 천막이에요. 그 천막을 치는 걸 딱 보니까는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딱 해서 거기에서 유목생활 딱 하고 다 시간 지나게 되면 또 이제 철거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자, 이동 생활을 하니까 주거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어딘가에서 살긴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살았다? 동굴에서 많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동굴. 있는 데 들어가서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동굴이 마땅치가 않아 집을 짓는데 잘 짓겠어? 막 짓겠어? 막 짓죠. 막 집에서 거주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 70만 년 전부터 구석기인들이 거주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이 사람들을 우리의 조상으로 보느냐? 조상으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유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쭉 보시게 되면 이것이 이제 구석기 시대 때의 이 동아시아의 지형도예요. 지형도. 자,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일본, 중국, 여기 대만까지 이렇게 뭐가 육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이때 빙하기였기 때문에 육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석기인들은 왔다리 갔다리 이동 생활을 하죠. 그래서 여기도 왔다가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왔다가 여기도 갔다가 이렇게 이동 생활을 하죠.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구석기 말 무렵에 이 빙하기가 끝나죠. 그러면서 현재의 뭐가 된다? 현재의 지형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이제 구석기의 유물들이에요. 요거 이제 대표적인 주목 도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격지를 얘기하는데 제일 나중에 나타나는 아까 얘기했던 잔석기의 대표적인 유물이 승배찌르개. 요게 승배찌르개죠. 요 부분이 바로 뭐예요? 요 부분이 바로 승배다라는 겁니다. 요 부분. 요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구석기 시대 별거 할 거 없죠? 네, 없어요. 우리가 구석기 시대 중에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시험 문제 이게 잘 나와요. 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17쪽으로 가게 되면은 맨 밑에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가 나옵니다. 이 유적이라고 되어 있는 게 후기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가 아니라 구석기 전반적인 시대의 유적지인데 공주 석장리, 남한 최초로 발굴된 유적지예요. 전기에서 후기까지 다 나타나요. 공주 석장리에서 남한 최초로 발굴된 유적지입니다. 1964년도에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남한 최초로 발굴된 유적지를 고르시오. 물론 계리지게는 안 나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상원 검은모루 동굴 나오죠. 동굴이죠. 자, 그 다음에 연천 정곡리 나오는데 이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돼요. 연천 정곡리가 어디냐? 그러면 약간의 지도를 놓고 보겠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한국사 선생님들 가운데서 제가 이 지도, 세계 지도를 포함한 지도는 제일 잘 그리지 않을까라는 자뻑을 감히 해보면서 대충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강이 있습니다. 강이 북에서 내려오는 북한강, 그래서 남쪽에서 기울러오는 남한강이 있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한강으로 들어가는 지류가 있어요. 지류가 있는데
요 한강 북쪽 요쪽 너머에 연천이라고 있습니다. 연천. 여기가 연천인데 요 연천 지역이 이 휴전선 부근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쪽에 미군 부대들이 훈련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연천전공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연천전공리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주먹도끼가 나타났어요. 아, 이게 뭐 대단해요? 대단하죠. 왜 대단하냐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다라는 겁니다. 별표시 하염없이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주먹도끼 이렇게 생겼잖아요. 주먹도끼. 이 주먹도끼가 요 뾰족한 부분이 양쪽이 다 뾰족하여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주먹도끼 여기 잡는 부분이 따로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즉 잡는 부분을 따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예, 잡는 부분을 따로 만들었다. 이 주먹도끼로 뭐를 하느냐? 여러 가지의 용도를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죠. 찌르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뭐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도 인도 정도까지만 나타난다. 즉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쪽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구석기 시대가 있었기는 했지만 동아시아 너네들은 발전된 구석기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떡하니 연천전공리에서 1977년도에 한 미군 병사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아, 대단한 거죠. 이거 어떻게 발견했냐면 여자친구와 같이 한탄강 부근 이쪽을 놀러 갔다가 커피 끓여 먹으려고 여자친구가 돌을 주워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지피려고 돌을 이렇게 주워왔는데 이 미군이었던 그렉 보엔이라는 상병이 이걸 딱 보더니 이 돌을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울대학교에 이 돌을 의뢰했더니 주먹도끼더라.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더라. 그래서 학회에 이걸 발표했더니 주먹도끼가 맞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역사가 다시 쓰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를 무시했던 구석기 문화를 이제는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애들도 과거에 한국의 구석기는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 이론도 박살이 나버리게 된 거죠. 어찌됐건 이 미군은 공부를 좀 했던 미군이에요.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을 했대요. 그래서 정기 구석기 시대 때에 이 주먹도끼가 나타남으로 해서 아주 큰 학계에 대단한 일이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 청원의 두루봉 동굴에 온전하게 있는 아이의 유골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른바 흥수아이라고 했는데 발견된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흥수아이라고 붙여져 있어요. 온전한 형태의 유골이 발견되어 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구석기 시대에 그 어떤 문제가 나도 다 푸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기로 해요. 뉴 스톤 에이지죠. 예, 신석기 시대. 신석기. 약 몇만 년 전, 약 1만여 년 전. 1만여 년 전에 신석기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신석기 시대는 도구가 뭐였느냐? 돌멩이를 갈 줄 알았다 해서 간석기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구석기 시대 때의 유물을 봤어요. 자, 그러면 신석기 시대 때의 유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돌멩이를 갈 줄 알았다. 이게 뭔가 좀 매끈하죠. 이것이 간석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재밌는 거, 우리가 기계적으로 역사를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떻게 받아들여요? 와, 저 갈 줄 알게 될 때까지 69만 년이나 걸렸어? 그렇다라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자, 간석기를 사용했어요. 돌추, 돌칼, 뭐 돌괭이, 돌보습, 뭐 이렇게 쭉 간석기 사용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까 구석기 말에 빙하기가 끝났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중국하고 우리의 황해, 그 다음에 일본하고 동해가 생겨났어요. 이동의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제한을 받았죠.
머리를 쓰고 해가지고 뭐가 나타나냐면 여기에 아주 큰 사건이 나타나는데 신석기 혁명이 나타납니다. 레볼루션이에요. 인류가 등장함으로 여러 번의 혁명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혁명이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획기적인 혁명이에요. 와, 이것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인간의 시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신석기 혁명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농경이에요. 농경. 농사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농사를 지었다.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목축도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죠. 잡아만 먹다가 이제 기르기 시작을 했다. 이것이 신석기 혁명이에요. 그러면 왜 이것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것을 하느냐?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조라든가 피 이런 잡곡을 했어요. 잡곡을 했어요. 중요한 건 하지 못했어요. 잡곡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는 벼나 보리는 하지 못했죠. 이것은 조금 더 발전하는 청동기 시대 때에 나오게 되는데 이런 간단한 걸 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간단한 걸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것을 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토기가 나오게 됩니다. 토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토기가 대표적인 것이 빗살무늬 토기예요. 빗살무늬 토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자, 빗살무늬 토기 어떻게 생겼어요? 아가리가 넓고 밑에가 뾰족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빗자루 같이 빗살 이렇게 생겼어요. 왜 이런 홈을 팠냐면 이렇게 해야지 토기가 튼튼하대요. 그러면 이것을 저장을 했다는 얘기죠. 이 토기에다 놓고 저장을 했다는 얘기죠. 자, 저장을 했는데 왜 밑에가 자꾸 자빠지는데? 요 밑에를 보면서 이 사람들의 거주 지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납작한 것보다 이렇게 생겼을 때 더 유리한 거주 지역이 있어요. 뭐가 있는? 모래가 있는. 그래서 이것을 놓고 보면서 강가나 해안가에 거주를 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는 구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에 비해서 유적지가 그닥 다양하게 분포하지 않아요. 강가나 해안가. 그래서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의 암기 팁을 드릴게요. 오신미지암동, 오신미지암동, 오신미지암동.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오신미지암동, 오신미지암동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신미지암동. 이게 뭐냐? 양양의 오산리,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유적지, 그 다음에 미송리, 북한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지탐리, 그 다음에 서울의 암사동, 부산의 동삼동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신미지암동, 오신미지암동. 요 동네 딱 나오면 신석기 시대 유적지구나 딱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토기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딱 끝났죠. 자, 그러면 농사를 열심히 짓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짓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를 할까요? 정착생활을 하더라라는 얘기죠. 정착생활을 하더라. 정착생활을. 농사 지으니까. 돌아다니지 않아요. 정착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움집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이 움집이 나오는데 이 움집은 청동기 시대 때도 이 움집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청동기 시대보다 움집의 규모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작았겠죠. 작으면서 이 움집 하나에 움집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개의 용도가 다 있는 거예요. 뭐 보관 창고 뭐하고 다 있어요. 근데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면 좀 더 발전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용도별로 움집을 지었어요. 뭐 창고, 그 다음에 뭐 잠자는 곳 이런 식으로 움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이 신석기 때 움집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화덕을 두었어요. 불을 할 수 있는 화덕을 두었다. 움집에서 거주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추운 겨울이 옵니다. 아이고 추워라. 그래서 이제 뭐를 합니까? 의복 생활을 하게 되죠. 이것도 정착 생활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의복 생활을 하게 돼요. 구석기인들은 옷을 안 입었나요? 안 입었죠. 뭘 입어요? 그냥 여름이면 그냥 빨갛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빨갛고 돌아다녀요. 겨울이 오면은 짐승의 털가죽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석기 시대로 오게 되면서 정착 생활이니까 의복 생활을 했다. 이 의복 생활을 말해주는 그 증거가 가락바퀴하고 방주차라고 그러는데 뼈바늘입니다.
자, 이것으로 씨를 뽑고 뼈반으로 꿰매가지고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쭉쭉 역사적 사실들이 바로 요거 하나로 인해서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집단으로 이렇게 좀 인구가 이제 모여 살면서 인구가 늘어나죠. 처음에 형제였다가 그다음에 얘들이 이제 커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사촌내 이제 집이 옆에 움집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마을이 형성된다. 초기에 타운이 형성된다. 근데 그 타운이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딱 가족이야. 그래서 시족 사회가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족 사회가.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 시족 사회가 되면서 어느 정도의 질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의 부족장은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동네 이장님 같은 분이죠. 예, 이장님 말씀을 듣긴 드는데 그 사람이 권위적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 정도의 부족장을 가지고 있는 시족세가 형성이 되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것만 가지고 맨날 먹으면 할 수가 없죠. 고기도 먹어야 되잖아요. 사냥도 합니다. 농사도 짓고 두 가지를 같이 하는데 이제 뭐 가뭄이 들고 홍수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농사가 안 돼.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는 거예요? 장렬하게 비치는 그 태양 이런 것들. 저 태양은 분명히 신일 거야. 가뭄이 들지 않게 해주세요. 빌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사냥을 하러 갔더니 호랑이가 나타나. 곰이 나타나. 그래서 사람이 죽어. 아, 어떻게. 이 절대적인 인간보다 힘이 강했던 그런 짐승이 분명히 신일 거야. 그러면서 호랑이가 잘 지나다니는 길목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갖다 놓주죠. 호랑이가 배불리 먹죠. 배불리 먹으니까 인간을 해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초기 원시신앙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원시신앙. 자, 이 원시신앙을 우리가 쭉 알아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애니미즘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토테미즘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샤머니즘이 나타납니다. 자, 토테미즘은 뭔지 알죠?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곰탱이를 숭배한다든가 뭐 호랑이를 숭배한다든가 이거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건국신화에도 이것이 나타나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샤머니즘 미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미신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신 아니에요. 이건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애니미즘은 뭐예요? 애니멀, 그래가지고 동물 숭배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 숭배예요. 자연 숭배, 뭐 산이라든가 뭐 땅이라든가 이런 자연 숭배예요. 또 영혼 숭배 이런 것들은 애니미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애니예요. 애니. 그럼 샤머니즘은 뭐냐면 신이 있죠. 그 다음 우리 인간이 있죠. 그럼 우리 인간이 신에게 막 빌죠. 우리의 손을 막 빌죠. 비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매개자가 있어요.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매개자. 그것은 이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성직자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전통적인 성직자는 누굽니까? 무당이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원시신앙이 이러한 형태로 발전됐던 이유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왜 신석기 시대 때 이런 것이 나타났는지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막 헷갈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쭉 보시면서 유물사진 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 이제 토기가 쭉쭉쭉쭉 나와 있죠. 토기가 맨 처음에 나왔다 해서 얘를 갖다가 이름 민문이 토기예요. 이름 민문이 왜 이름 민문이라고 했냐면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민문이 토기가 청동기 시대 때 대표적인 토기거든요. 그럼 신석기 시대 때도 민문이 토기가 나왔다. 이게 어느 시대 거야?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 좀 빨리 나왔다 해서 이름 민문이 토기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조금 더 우리 역사학자 분들이 여러분들이 위해서 신경을 썼다면 뭐 예를 들면 신석 민문이 토기 이런 식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자, 그 다음에 덧무늬 토기입니다. 덧무늬. 여기 이게 무늬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덧띠 무늬를 돼 있죠. 이렇게 이게 덧무늬 토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빗살무늬 토기가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밑에 이제 생화를 보게 되면 우음집 있고 토묘, 예, 흙으로 이렇게 무덤을 만들었던. 그 다음에 동침신전 앙와장 됐는데, 동침신전
그러니까 머리가 이 사람을 주고 와서 이제 묻는데 머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쪽으로 향해 가게끔. 왜? 해가 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 농경과 목축 생활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석기 시대, 신석기 혁명이다. 자, 그 다음에 조계원 풍습이 있습니다. 족외혼. 자, 요때 시족사회에서 족외혼 풍습이 있는데 같은 씨족끼리는 결혼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결혼했어요. 근데 나중에 자리 잡으면서 결혼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인구 증가의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족의 사람과 결혼해서 우리 부족으로 데려오는 거, 그게 중요했어요. 이게 왜 중요했냐면 여러분들이 고대 사회까지 인구,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잘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의 노동력이 손실이 있느냐 아니면 플러스가 되느냐,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풍습이 나타났어요. 뭐 고구려의 대릴사회제라든가 또 그 다음에 옥저의 민며느리제라든가 이런 풍습이 바로 이 조계혼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거 아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평등사회였다라는 거죠. 예, 이 당시에 인구도 별로 없으니까 누구는 배짱이처럼 놀고 누구는 뭐 일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다 같이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똑같이 나눠주는 그런 평등한 씨족사회의 모습이었다. 자, 그 다음에 원시신앙이 나타나고요. 예술로는 조개 껍데기 가면, 그 다음에 호신부, 그러니까 몸에 차는 거죠. 몸에 차는데 뭐 강아지, 뱀, 망아지, 여인상 뭐 이런 것들, 그런 모습들을 담은 것들을 이제 몸에 차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일종의 액세서리죠, 액세서리.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문사진 보시면 일명 방추차라고 하는 실을 뽑는 거죠. 예, 가락바퀴. 그 다음에 이제 뼈바늘은 뭐 바늘처럼 생겼으니까. 자, 요것이 이제 조개 껍데기 가면이에요. 조개 껍데기. 이런 걸 쓰고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멋을 부렸다. 또는 멋을 부리지 않았으면 어떤 신앙의 일환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졌지 않느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문제를 시험에 꼭 나오는 예제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 한번 힘차게 저와 함께 풀어봅니다. 풀어보아요. 자, 이제부터는 예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이 멘트가 딱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정지 버튼을 딱 누르시고 몇 문제 안 되니까 바로 그냥 문제 푸세요. 답 맞추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문제 푸세요. 아시겠죠? 먼저 풀어보고 저와 함께 공부하는 게 그게 큰 효과가 나요. 5분도 안 걸려요. 3문제 정도 풀어봐요. 5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막 모르는 거 나왔다고 해서 막 고민하고 머리 쥐어뜯고 막 그러지 마시고, 틀리면 틀리는 대로 뭐 여러분들이 역사 뭐 처음부터 다 잘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강의해야지 공부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거 당연한 겁니다. 모르는 거 당연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풀으세요. 자, 제 이 멘트가 끝날 때쯤이면 다 풀어져 있었겠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를 통해 알 수 있는 역사 소설과 함께 하는 예를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부여는 장성의 북쪽에 있으며 현도에서 1000리쯤 떨어져 있다. 사람들의 체격은 매우 크고 성품이 강직하고 용맹하며 후덕해서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지 않았다.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에 있다. 좋은 밭이 없어서 힘들여 일구어도 배를 채우기는 부족하였다. 사람들의 성품이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하기를 좋아했다. 삼국지 위지종이죠. 부여에 대해서는 좀 좋게 기술했고 고구려에 대해서는 흉악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여와 고구려를 어떻게 아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역사 서술과 함께하는. 부여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썼습니까? 고구려에 대해서 사실 있는 그대로 썼어요? 아니죠. 생각이 들어갔죠. 예, 생각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뭐 성품이 강직하다, 용맹하다, 후덕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긴 또 고구려인들은 성품이 흉악하다, 노략질하기를 좋아한다, 급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느낌 봤죠? 사실로서의 역사냐, 기록으로서의 역사냐, 그것을 묻는 문제죠. 뭐를 묻는 문제예요? 이거는 기록으로서의 역사, 그 관점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불교 관련 기사가 거의 없다. 이거는 뭐예요? 주관적인 견해예요? 객관적인 견해? 객관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 고르면 안 되죠. 이거는 사실로서의 역사고,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문헌 고증에 입각한 객관적인 역사 연구를 추구하였다. 이것도 객관성을 얘기하는 거죠. 네. 고려사는 우왕을 부정적으로 기억하였다. 부정적으로 보았다. 부정적으로. 그 다음에 사마천의 사기는 기전체로서 역사를 봉기, 세가치, 열전, 연표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것도 그대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고른 것은 구국공무원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뭐 골라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골라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듣기만 하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소홀히 넘겼다가 시험 문제 딱 나왔을 때 틀리는 우를 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예 19번이 아니라 19페이지에 있는 예라는 뜻이에요. 예. 자, 다음은 한반도의 유적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1급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1급 문제. 실질적으로 이 한능검 시험 문제 출제에서 여기에 요걸 기초로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합니다. 자, 요것과 비슷한 문제들이 공무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봉산, 지탐리, 양양, 오산리, 서울 암사동, 부산 domsam동, 그 다음에 제주도 고산리 쭉 나오니까 딱 보니까 느낌 오죠? 50미지암동, 50미지암동, 그쵸? 신석기 시대 때 유적지다라는 거죠. 가, 좁쌀이나 피로 보이는 탄화된 곡물이 나왔다. 네, 신석기 시대 때 맞죠? 신. 흙으로 빚어구운 사람 얼굴의 모습의 유물이 나왔다. 흙으로 빚어구운 사람 얼굴, 토, 우,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아까 우리 나왔었죠? 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를 비롯해 돌도깨, 돌화살초, 네,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무덤 구조를 알려주는 돌무지 시설과 여러 모체분의 사람뼈가 나왔다. 무덤 구조를 알려주는 돌무지 시설과 모체분의 여러 사람의 저기가 나왔다. 돌무지 무덤, 돌무지 무덤과 관련된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돌무지 무덤은 여러분들이 이 돌멩이를 여러 가지를 이렇게 쭉 했는데, 이런 무덤 형태가 나타나면은 철기, 그 다음에 이 돌무지가 뭐를 얘기하는 거를 알 수는 없지만, 돌을 가지고 고분, 무덤 형태를 만들어 주려면 청동기 시대 때에 가져야 돼요. 그러면 신석기, 구석기 시대 때는 돌과 관련된 무덤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고분에서 돌무지 무덤이다 라고 정의를 지어서 나오는 거는 고대 시대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때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신석기 시대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수의 뗀석기와 덧무늬 토기, 질이 거친 토기 등이 출토가 되었다. 네, 출토가 됐는데, 토기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언제예요? 신석기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조금 약간 어려운 게, 뗀석기 요게 하나만 딱 보시고 와, 구석기구나, 얘 틀렸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뗀석기도 있었겠죠.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에 간석기도 사용했고요, 청동기도 사용했어요. 철기 시대 때 청동도 사용하고 철기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끝까지 읽어보시면서 이것이 무엇을 하냐면 정확히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 다음 질문에 밑줄 그은 이석기의 사용 모습으로 오는 것은, 집게와 함께 전기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이석기는 주로 아프리카, 유럽, 서아시아, 인도 등에서 발견되었다. 이 때문에 미국 고고학자 모비우스는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석기 시대를 이석기 문화권과 집게 문화권으로 구분하였다.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에는 집게로 표현되는 자갈돌석기 문화가 있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1978년 한반도에서 이석기가 발달되면서 모비우스의 학설은 무너졌다. 자, 제가 아까 굉장히 강조했던 바로 아슐리안 토기를 얘기하는, 주먹도끼를 얘기하는 거죠. 그 아슐리안, 미군이 발견했던, 우리 연천에서 발견이 됐던 바로 뭡니까? 주먹도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비우스의 학설이 완전히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첫 시간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방식으로 다음 시간부터 쭉 이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그냥 즐기는 거예요. 재미있어주면 너무 고맙고요. 그냥 재미없는 드라마 같이 한번 본다, 같이 한번 또는 제작해 본다, 만들어 본다라는 생각 가지시고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요. 오늘의 인연 여러분들은 반드시 소중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